자, 그럼 한번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채색하고자 하는 것은 마스크 영역인데요. 마스크 영역은 지금 가려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아기 사진의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기가 아닌 바깥쪽 영역을 한번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색을 할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채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깥쪽 영역이니까 브러쉬가 크게 하셔도 상관없겠죠? 크게 하셔서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면 세밀한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시면 지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를 좀 더 작게 조절하셔서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기 어려우실 때는 돋보기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돋보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돋보기는 툴박스에서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돋보기 도구라고 했습니다. 자, 돋보기 도구를 클릭. 그 다음 아기 영역에 가깝게 이렇게 마우스로 들어가여 놓으시게 되면 좀 더 큰 화면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시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브러쉬 도구를 클릭하시고 이어서 계속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색을 하면서 영역을 살짝 벗어나서 채색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작업 내역에서 보시게 되면 브러쉬 도구로 작업하는 내역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마지막으로 작업한 브러쉬 말고 이전으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을 작업을 했다면 아래쪽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배웠듯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손바닥 도구가 바뀌었을 때는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다시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손에 떼셔야겠죠? 자, 손 떼시고 나머지 부분을 또 역시 브러쉬 툴을 이용하여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역시 돋보기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을 다시 재차 확대를 해주시고 역시 브러쉬 도구, 다시 브러쉬 도구를 바꿔주셔야겠죠? 자, 다시 브러쉬 도구를 바꿔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시면서 세밀하게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색을 하거나 영역을 지정할 때는 돋보기 도구를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역시 손바닥 도구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야겠죠? 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시면서 다시 손을 떼시면 브러쉬 모양으로 이어지겠고요. 다시 이동.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원하는 부분을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채색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미지 크기를 다시 작업 영역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영역이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아까 처음에 적용하셨던 이 빠른 마스크 모드를 다시 해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빠른 마스크 부분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였더니 이렇게 점선 영역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이 I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I의 영역에 대해서 점선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작업창에다가 이동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 만들기 작업창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이미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제목 표시줄, 이미지 창이 있는 제목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서와 같이 복제, 이미지 크기, 캔버스 크기, 그 다음에 파일 정보, 페이지 설정 이렇게 5가지 메뉴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이미지 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클릭. 자, 이미지 크기를 클릭했더니 이미지 크기 대화 상자에서 폭과 높이의 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400픽셀이고 높이는 600픽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다면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럼 이 창에 맞춰서 새로 만들기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파일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을 누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클릭.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폭과 높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폭과 높이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위는 픽셀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화살표 목록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보이시게 됩니다. 이 단위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픽셀이니까 혹시 픽셀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 픽셀 글씨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높이까지도 픽셀로 모두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픽셀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아까 이미지 크기와 같이 폭을 400, 높이는 600으로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는 요령은 이렇게 뒷부분에서 마우스로 블럭 지정하셔서 40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수치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작업창이 활성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미지 크기가 다르냐고요? 이미지 크기가 다른 이유는